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계사 김규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세 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를 하나의 사례로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치킨.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제목이 장사의 신이에요. 혹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아시나요? 후참이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던데, 거기 대표님이 워낙 사업을 잘하셔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크게 벌이셨고 작년인가 200억의 상장사에 매각을 한 다음에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유튜브판 골목식당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재밌게 제가 요즘 보고 있어서 거기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예전에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 치킨의 원가 계산부터 치킨집에 대한 손익분기점, 치킨집을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회계를 계산하고 원가를 계산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가야 되니까 원가에 대한 기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회계 유치원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원가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 원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 원가. 사업을 하려면 이런저런 각종 비용들이 다 들어갈 텐데, 그 각종 비용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변동비라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비용도 비슷하게 늘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치킨집 같은 경우에 치킨을 많이 팔아. 그러면 어떤 비용이 똑같이 증가할까요? 치킨 사오는 비용 똑같이 증가할 거고, 치킨에 쓰는 기름값 당연히 증가할 거고, 치킨무, 그런 것들은 변동비라고 해요. 치킨을 판매할 때마다 내가 구매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거. 반대로 내가 치킨을 판매하는 것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있어요. 고정 원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치킨집 임대료, 그리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치킨이 한두 마리 증가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즉각적으로 증가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아주 많이 증가하면 인건비도 증가하겠지만, 저희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 치킨집에서 지출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있을 거예요. 세무, 회계 수수료도 있을 거고 고정비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직접 원가라는 게 있고요, 간접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 직접 원가, 간접 원가라는 개념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직접 원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치킨을 한 마리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 중에 실제 치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가들, 아까 얘기했던 치킨 한 마리의 가격 또는 무 하나의 가격, 이런 것들을 직접 원가라고 할 수 있고요. 간접 원가는 뭐냐면, 내가 비용이 들긴 들이는데 이게 치킨 한 마리의 원가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간접 원가라는 걸 그냥 애매한 원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임대료 같은 거, 내가 임대료를 한 달에 200만 원 지출할 때 치킨 한 마리의 원가는 얼마인 거지? 애매하죠. 치킨집에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도 요금은 나오겠지만 그것과 치킨의 원가를 직접적으로 산정할 때는 조금 애매하죠. 그런 애매한 것들을 보통 간접 원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로 아셔야 되는 개념은 네 가지: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해되셨죠? 요것만 일단 알아두고 바로 그냥 사례 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구글 가서 가격을 봤더니 후라이드 한 마리 가격이 14,000원이더라고요.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15,000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제가 코스트라고 정리해 놓은 요 요소들이 제가 생각할 때 후라이드 한 마리를 판매할 때 변동비이자 직접비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들어갈 때 일단 닭 사야 되죠. 기름 당연히 써야 되죠. 그리고 파우더라고 해서 후라이드 그 튀김가루 있어야 되죠. 무, 콜라. 그러니까 콜라와 치킨 원가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라이드 한 마리를 15,000원 주고 시키면 그 안에 콜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후라이드 15,000원 안에 콜라 원가도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양념소스, 양념치킨 안 시켜도 양념소스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후라이드 치킨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 비닐, 포장지들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데, 만약에 후라이드 치킨을 한 마리 시키면 쿠폰 한 장을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그 쿠폰을 10장 모으면 후라이드 치킨을 한 마리 공짜로 주는 가게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쿠폰 한 장도 우리는 원가 계산을 할 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라이드 10분의 1마리를 공짜로 주는 거나 다름없고 그게 우리의 원가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배달, 요즘 많죠. 배달 한 건 한 건마다 발생하는 배달 수수료들이 있을 거예요. 다 뭐죠? 후라이드 한 마리를 시켰을 때마다 발생하는 변동 비용들이겠죠. 이거는 치킨 2마리면 2배 발생하는 비용이고, 치킨 3마리면 3배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가 가상의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닭이나 기름이나 이런 거를 한 마리 한 마리에 얼마씩 산다라고 알면 좋겠지만 실제 사업을 할 땐 그렇지 않겠죠. 닭 같은 경우도 한 마리씩 살 수 없고 뭐 100마리를 한꺼번에 사야 된다거나 기름도 10리터를 한꺼번에 사야 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구매당 결제 금액을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볼게요. 나름 추정해본 가상의 숫자인데 어쨌든 한 번 구매할 때마다 요만큼의 결제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치킨 한 마리 단위 원가라고 해서 치킨 한 마리를 구매할 때 얼마의 원가가 되는지 변동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만원어치 닭을 사왔는데 100마리예요. 그럼 한 마리 닭은 3,000원일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다 나눠줬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위 원가들이 뭘까요? 치킨 한 마리를 생산하고 판매할 때마다 늘어나는 변동비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쿠폰 한 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원가가 1,500원이라고 적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후라이드 한 마리 가격이 15,000원인데 우리가 쿠폰 한 장을 공짜로 주고 쿠폰 10장을 모았을 때 한 마리를 준다면 쿠폰 하나의 가격은 1,5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쿠폰 안 쓰는 사람도 많다. 네, 당연한 말이에요. 안 쓰는 사람도 많으면 이거는 원가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공중에서 없어져지는 비용이 될 텐데 실제로도 그래서 항공사 같은 경우도 이런 마일리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 쓰는 사람의 비율을 원가에다 곱하곤 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치킨 한 마리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1,5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위 원가들을 다 더해보면 7,520원이라고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후라이드 한 마리를 팔 때는 가격은 15,000원. 그런데 후라이드 한 마리를 팔 때마다 늘어나는 변동 비용, 변동 원가들은 얼마? 7,520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계산할 수 있어요. 가격에서 변동 비용을 뺀 거를 우리는 회계적으로 공헌이익이라고 불러요. 이 지금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공헌이익은 얼마죠? 15,000원에서 7,520원 빼면 7,480원 이렇게 나오네요. 사장님이 후라이드 한 마리 팔 때마다 7,480원씩 남는다. 이게 공헌이익의 개념이고 아주 중요해요. 저희가 오늘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